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멍청함과 이기주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노바의 결과 좋은 이유는 메타인지를 잘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봉 5천 이상으로 3년 동안 다 보냈는데 5천에서 8천 사이로 다 보냈는데 근데 욕을 되게 많이 먹었죠.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하면은 욕을 많이 먹는 게 그냥 디폴트 값이라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별로 평정심을 잃지 않은 이유가 취업에 있어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잘 보낸 이유가 그냥 기업이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네들 이득 보면 그냥 뽑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력에만 집중을 했고 뭐 남들이 어떤 평판을 이렇게 만들든 사실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자 하니까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결과가 오히려 더 좋아졌거든요. 악플이 달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더 좋아졌는데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열심히 그 연예인들한테 악플 달아봤자 그 연예인들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기업이 이기적인데 지금 일반 근로자들도 이기적이거든요. 인간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 청년들이 구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2030 그냥 쉬었음 지난달 66만 명으로 추산이 됐는데 이 중에서 20대 81%가 부모에 얹혀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모의 왜곡된 사랑이 영향을 준 거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쉬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나르시시즘이 되게 많을 거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내가 네카라쿠베 당토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예를 들면서 뭐 대학을 갔을 때 뭐 인서울 아니면은 자기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꽤 고귀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을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쪽팔린 거야.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정도 기업은 가야 되나, 네카라쿠베 당토 정도는 가지 않으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거죠. 이런 배경에는 이제 왜곡된 사랑들이 이제 한몫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조소기업, 뭐 조쩌소 이러면서 본인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정도 수준의 기업밖에 못 들어가서 더 안 좋은 처우에서 일한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왜냐면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실 저도 막대 먹은 영애씨 뭐 이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시트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이유가 좀, 실제 회사 생활보다 많이 과장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되게 과장된 그 어떤 되게 못된 그런 상사들, 뭐 이런, 뭐, 진짜 진상들 이런 거 보면서 사실 위로가 되고 재미는 있거든. 근데 사실 드라마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라고 보는 거지. 미생에서 나오는 정말 불편한 처우, 막 인턴한테 뭐, 무슨 인터넷 정직원 되는 그 상황이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지도 않은데,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미션을 클리어해야만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막 그 내조의 여왕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진짜 사원한테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시키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 그 정도 직급한테는 그렇게 깊이 있는 직업을, 그러니까 제일 진짜 실무에서 제일 빠방한 사람들이 막 그 대리 이후에, 그러니까 과장, 차장, 막 이런 특히나 과장급이 일을 제일 빡세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제일 일도 잘하기도 하고 막 그런 급의 사람들이 할 일들을 무슨 신입들한테 준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들이 섀도우 복싱이지. 그래서 회사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상한 발작 버튼을 갖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무개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런 인상들이 되게 많아지니까, 이제 무개념 MZ들이 많아지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피곤한 MZ 젊은 애들을 뽑느니 차라리 경력 있는, 사회 경험이 좀 있는, 좀 업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낫다 해서 신입 개발자들을 잘 안 뽑게 되는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개념 없는 애들은. 물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왜냐면 회사는 이기적이라 자기네들 이득 보면 잘하는 신입이면 뽑거든. 파리 올림픽 프랑스의 이제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얘네는 원래 존나 이기적이에요. 제가 지금 많이 느껴요, 그걸. 기본적으로 이번에서도 파리 특유의, 그러니까 프랑스 특유의 그 오만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채식 위주로 제공한 거지. 환경을 생각한다고. 에어컨도 제공 안 하고, 환경을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PC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주의자, 뭐 동물, 뭐 이런 거, 동물 인권, 뭐 이런 거, 성소수자,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제 각각의 이제 주제는 사실 다르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채식주의 문제, 성소수자 문제,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PC주의로 분리되는 그 많은 것들은 각자 이제 다른 그 주제로 가야 되는데 이걸 한 대로 묶어서 비판하는 것도 그렇게 저도 동의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번에는 환경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지만 뒤에 보면은 누가 이득 보고 있어요?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에서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PC주의, 환경주의자들이랑 같이 가는 게 평등이거든요. 자유와 평등 막 이러면서 반전주의 막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가진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세계 10위권 선진국이 대한민국에서는 고기 도시락을 자체 공수를 하고 에어컨도 자체적으로 공수를 하면서 잘 사는 나라잖아 우리가. 그래서 세계 10위권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격감이 없는 거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근데 만약에 되게 후진국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국가에서는 선수들은 에어컨도 못 쓰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에어컨 일정 수준 23도 이상의 온도에서 이제 뇌의 역량이 더 잘 발휘되는 것도 있고, 탈진하는 선수들도 나온다든지,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만함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프랑스 옛날부터 되게 싫어했거든. 왜냐면 내가 가보면서, 저는 예민한 사람이라서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진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각이 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거나 뭔가 프랑스랑 뭐 코드가 맞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파리는 낭만의 도시,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 뭐 꽂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정말 그 레스토랑에서도 막 너무 우리가 손님이 너무 눈치를 봐야 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좀 그런 거야. 난 좀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었어. 나중에 이건 제가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진짜 불쾌한 경험도 되게 많이 했고, 한 두 번 정도 갔었는데 파리를 가고도 굉장히 불편한 도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피해보는 거는 이제 그 선수들끼리도 피해를 보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그 국력에 따라서 또는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불평등한, 올림픽의 정신이 평등이거든요. 올림픽의 정신을 뭐 만인들이 올림픽, 그러니까 스포츠 앞에서는 평등하다, 이게 기본 정신인데 그런 걸 지키지 못하고 되게 불평등한 그런 곳이 된 거지.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한다는 걸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위선적이고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위선자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이기주의.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구구절절하게 자기 해명이나 하고 이러면서 왜 유튜브 운영하냐 그걸 얘기하시는데, 당연하죠. 이건 내 채널이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거는 학원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수익 창출, 뭐 광고를 건다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 만약에 광고가 나온다면 그 유튜브 자체에 나오는 거고, 애초에 광고를 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본인은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청을 해가지고 뭐 10원이라도 뭐 20원이라도 뭐 줬으면은 말도 안 하겠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나를 강요할 순 없지. 그런데 우리 학생처럼 여기 수강생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애초에 별로 이득도 안 주는 사람들이 권리만 존나 원하는 거지.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애기 먹이게 낭낭하게 주세요 뭐 이런 아줌마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돈에 비해서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는 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놀이공원에서 뭐 프리패스, 비싼 프리패스, 매직 패스인가, 그거를 더 써서 돈을 더 지불했는데 더 빨리 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돈을 더 지불하면은 호텔에서도 좋은 객실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거 갖고 비판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위선적이라니까. 난 그래서 그 매직 패스 갖고 뭐 지러지러하는 거 보면 존나 웃기다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그렇고, 뭐 디즈니랜드도 그렇고, 다 이제 프리패스 좀 빨리 타는 패스는 다 있고, 오션월드만 해도 그런 거 다 있는데 좀 더 빨리 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편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돈이랑 그게 자본주의고. 졸라 웃겨. 호텔 객실도 그러면은 다 스위트룸 잡은 사람도 일반 객실 줘야 되고,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 탄 사람도 이코노미 타야 되고 그런 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 이득을 주고 요구를 해야지. 그리고 학생들의 이기주의. 그리고 나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 떡상하고 싶지 않아요. 난 지금 구독자도 버겁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의 좀 이기주의도 또 얘기를 하자면, 아무리 왕초보 교육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해도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노력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팀노바도 진짜 노력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라고 저는 자부하는 편인데,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똑똑한 학생들은 사실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가끔 뭔가 자꾸 이렇게 하라고 막 진짜 10번을 얘기해도 안 한 사람이 있어. 고집이 세거나 고집이 더럽게 세거나 아니면은 그 지능 자체가 높지 않은 거지. 그 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근데 웃긴 건 내가 물어봐. 야, 그러면 너 연봉 적게 받아도 돼?
너도 5천 이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아 맞대. 야 근데 애초에 네가 다른 애들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기억력이 떨어지든 아니면 지능이 떨어지든 아니면 알고리즘 짜는 능력이 떨어지든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는데 같은 연봉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싶고 아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넌 이거 무조건 고쳐야 돼.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돼. 왜냐면 저 친구보다 뭐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가진 게 없는데 그러면 노력으로 승부해야지. 얘기를 하면 끄덕끄덕이고 내 앞에서는 다 천사같이 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안 해와. 이런 경우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구직할 때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더 길어지고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좀 협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자기가 맞다는 게 더 우선순위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힘듭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존재들은 경계선 지능인이 15%예요. 지적장애인과 일반 지능의 경계선에 있는 지능인인데 이제 사실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되게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똑똑한 악인보다 훨씬 멍청한 사람들이 더 무섭다라는 이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네포의 멍청함 이론, 카를로 치폴라의 이제 멍청함 이론을 보시면은 좀 공감이 되게 많이 되실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짬뽕을 시키면 반사회적 인격장애 5% 정도, 그러니까 미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통계 정도인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경계선 지능인들이 두 개가 짬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능지가 되게, 뭐지, 저렇게 왜 이렇게, 저 도둑 왜 이렇게 멍청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 멍청한 행위지만 자기 이득을 위해서 계속 남한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계속 경찰한테 잡히기도 되게 잘 잡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일 최악이에요.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기적인 것 자체도 인지를 잘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도 이득을 못 봐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뭔가 허술하고 문제가 되게 많은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팀노바를 예전에도 막 저격을 했던 사람도 우리가 그 모든 수업을 녹취한다고 미리 공지를 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미리 다 써있어요, 홈페이지에. 그 수업에 대해서 녹취를 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저격하려고 허위사실 올렸다가 우리 녹취 공개되면서 기계엔 팀장님이 3시간은, 2시간인가 3시간은 자기가 맛집에서 밥 먹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 녹취를 예전에 그 공개를 했지만 지금도 있어요.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 녹취에서 기계현 팀장님이 딴소리한 게 3분 정도? 근데 이지영 강사나 뭐 지금 유명한 강사들 보면 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이지영 강사 뭐 스토킹 당한 썰 이러면서 유튜브에 되게 재밌게 많이 올라온 거 있거든. 그런 되게 뭐 한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그런 강사들도 뭐 다 보면은 학생들 또 재밌는 얘기 해주면서 집중도도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거든. 근데 기계현 팀장이 음식 좋아하니까 한 2, 3분 정도 그 얘기 한 게 다더라고. 나도 그 녹취 수업 자체가 3시간이 안 넘었어. 2시간 반? 근데 어떻게 2시간 동안 뭐 맛집 얘기를 해? 그러면 학생들이 가만히 있을까? 우리 학생들을 무시하는 행동 아니야. 근데 그런 선동도 멍청한 애들이 하니까 그렇게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녹취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 자영업자들이 그런 진상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개인 채널이 있잖아.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맨정신인 사람들은 우리 얘기도 들어볼 생각일 건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특히나 맘충이라고 한창 욕먹을 때는 생각해보세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 얘기만 사람들이 믿고 듣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국민적 정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그 후아인에서 외국인 그 부부들이 두들겨 맞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후아인에서 영국 노부부 태국 관광에서 무차별 폭행당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나가다 어깨 부딪혀 그러니까 시비 걸려가지고 그 싸웠는데 주변에 상인들이 말리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담해서 같이 싸우는 이런 게 있어.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거든요. 예전에 남미 어느 나라에서 그 영상이 있거든요. 뭐 6대1 참교육 막 영상 해가지고 그 본 적이 있는데 6대1로 이렇게 격투기 선수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약간 어깨가 부딪혔나 아무튼 뭐 하다가 살짝 진열된 상품을 떨어뜨렸나봐.
그랬더니 주변 상인들이 와가지고 6대1로 이 사람한테 막 시비를 터는 거. 처음에 가게 집주인이 막 먼저 때리려고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격투기 선수여가지고 6대1을 이기는 영상이긴 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지? 맥락 없이 그냥 싸운다고? 이런 느낌? 그냥 주변 상인이 시비 붙으니까 맥락 없이 그냥 같이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국민 정서가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무지성이 되게 문제인 거야. 멍청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계선지능인들이나 이런 멍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경계선지능인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멍청함인데, 멍청함은 사실 사회 지위나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긴 하더라고. 사회 지위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위치는 상관이 없이 그냥 사람 자체가 멍청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뭐 멍청해도 암기력이 좋을 수는 있으니까, 좋은 학교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정말 똑똑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보다도 그 멍청함에서 오는 게 되게 문제인데, 멍청함과 이기주의야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요즘 같은 이상한 피해의식을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같이 이렇게 강제로 끌려가는 군대에서 훈련소에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생각보다. 저 때도 훈련소에서 수류탄 훈련 잘못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언론에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10년 전 얘기니까, 그 조교 한 명 죽고, 그 다음에 그 같이 했던 훈련병도 다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암암리에 그 교관통해서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위험하고 무섭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막 군캉스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벌써 죽은 사람이 2명인데.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군캉스라고 비하하고, 아직도 여성이 되게 여성이 막 집에 갈 때에도 막 밤길을 걷다가 죽을까 두렵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경계선지능인 같은 느낌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 밤거리 지나다가 죽은 사람의 통계가 많을까, 군인 중에서 사고 나거나 뭐 다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통계가 많을까 하면 군인들이 여전히 더 위험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군캉스라고 비하하는 건 결국엔 어떤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지성으로 그냥 믿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 아니든 그냥 지금 나의 감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무고 사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되게 웃긴 게, 그 무고 사건들도 잘 보면은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빡쳐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잡아 넣으려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지하철에 땀 닦았다가 음란죄 고소당한 남성, 지하철 성추행범 몰렸던 남성, 2년 후는 재판 끝에 무죄.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악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정말 평범하고 전혀 저런 이렇게 악의적 의도가 없는데, 저런 이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피해식으로 선동한 사람들한테 선동당해서 현실을 좀 잘못 왜곡적으로 받아들여서 진짜 세상이 정말 막 지나가는 여자들을 뭐 칼로 찔러서 막 죽이고 뭐 이런 생각을 진짜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세계 치안으로 따지면은 세계 한 5손가락엔 들 거예요. 정말 안전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래,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2030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휩쓸리지 마세요. 어떤 시대의 한 흐름은 10년이면 사라져요. 옛날에 X세대도 그 당시에는 막 압구정 오렌지족 막 이렇게 90년대 제가 막 10대 때 막 이때만 해도 그게 대세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잖아요. 그 다음 10년은 또 달라졌고, 그 다음 10년 또 달라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휩쓸려 가지 마세요. 그거 휩쓸린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자기 줏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고,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 중에서도 되게 훌륭한 친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자기 평가 기준이 명확한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의 좀 줏대를 가지고 사시면 훨씬 더 좋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일 안 하는 거, 20대 때 일 안 하는 거 괜찮아. 사실은 그렇게 안 이상해 보여.
그런데 이게 계속 안 하다 보면 30대, 40대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나이 먹고서 이제 신입생활 시작하려고 그러면 자존심 더 상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남들 밑에서 좀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남들이 좀 개념 없는 애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한두 명 개념 있는 애들은 더 이뻐 보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역이용해서 나는 되게 개념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잘 배우셔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자리 빨리 더 채 가세요. 인간이 이기적이고 기업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피해식을 주장하든 뭘 주장을 하든 기업에서는 거기에 대한 또 쉴드를 치거든요. 그래서 절대 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쉬운 거는 근로자거든. 사실 뭐 기업도 사람들이 고용해서 좋긴 하지만, 근데 무개념 신입들한테 그렇게 아쉬울 일이 별로 없거든, 기업들은. 그래서 보통 이제 경력자들 잘하는 사람들한테 아쉽거든. 원래 그래요, 세상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경력 쌓을 때까지는 좀, 그래도 좀 성질 좀 죽이고, 그리고 피해식 좀 죽이고, 나중에 좀 현실적이 돼서 그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팀장이 돼서 그런 좀 피곤한 그런 MZ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할 때 얼마나 빡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업을 마냥 편들 리도 없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계한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찬 팀장님도 그렇고 다 뭐예요? 경력도 많고, 그리고 우리는 웬만하면은 강사 퀄리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누구를 채용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용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떠는다고 해서 이득 볼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입장에서 중립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업보다는 학생에 더 친화적인 사람이잖아. 근데 오히려 지금은 학생들이 문제니까 학생들이 더 피해의식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제 이렇게 말한 이유예요.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지금 이런 상황을 빨리 메타인지 했거든요. 그래서 왜 여자는 군대 안 가? 나 이 얘기를 20년 전부터 했어요. 그때는 완전 저를 개똥 쓰레기로 봤어요. 무슨 남자 새끼가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 보세요. 다 이게 대세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20년 전부터 나 개인주의자인데? 나 개인주의자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미개하고 멍청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랑 동일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주의자들은 개개인의 취향이나 그런 생각이 일단 행복해야 집단이 행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남에게 그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나의 개성이나 나의 스타일을 존중해 나가는 게 개인주의다. 이기주의는 나의 이득만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항상 사람들 앞에서 했어. 그랬더니 다들 되게 재수없어하고 어쩜 이렇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때는 더 이런 가족주의나 이런 집단주의가 되게 심했거든. 20년 전 사람들. 지금 40대에서 뭐 50대 사람들의 정서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20, 30대랑.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그랬는데 진짜 또라이 취급 많이 당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 갖고 지랄지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되게 너무 빠른 거지, 이런 게.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위험해. 역사는 반복되고 진짜 위험하고, 제가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20대에서 30대 한 중반까지가 제일 많다 보니까 진짜 너무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오시면은 팀노바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걸 뭐 공감이 전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